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뭐 오늘 저기 그 태풍이 이제 뭐 근처까지 왔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뭐 강력한 태풍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제 며칠 동안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글쎄요, 뭐 귀가도 이제 퇴근하시고 귀가도 서두르실 것 같고 가게 문도 일찍 닫고 이렇게 일찍 들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하실 겁니다. 그죠? 네. 내가 사무실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그 태풍이 이제 센 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뭐 긴장 모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이제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만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이제 수급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 주요 뭐 테마주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오늘이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인데 일단 이제 그 지난주에 이게 독일 증시인데요.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네. 그 언제였죠? 그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요일 날 독일 이 지수를 딱 띄워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걸어놓고 지금 여기 좀 빠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닥을 찍은 걸로 보이시느냐,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걸로 보이시느냐. 그때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바닥을 얼추 찍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제 여기에서 3%짜리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 증시가 금요일 날이죠. 3% 폭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양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러시아에서 물론 이제 G7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G7에서 러시아 뭐 천연가스 상한제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확 이제 시행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 장중에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뭐또 러시아에서는 이제 가스 공급 안 하겠다.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 증시도 크게 흔들렸죠. 그래서 아무튼 독일은 3% 급등으로 잘 끝났는데 미국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이제 상승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했어요. 이 상태로 이제 금요일 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애매하게 출발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그냥 뭐 우리나라가 오늘 괜찮았어요. 왜냐면 미국이 이만큼 빠졌거든요. 8월 중순,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부터 이만큼이 빠졌는데 거의 수만 쉬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락이라는 게요. 처음에 좀 강하게 떨어졌다가 뒤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가 좀 더 늘어나면서 문봉도 좀 시퍼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끝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텼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미국이 안 좋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보합 출발해가지고 한 0.6%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나중에 하락 마감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0.2%에서 끝났는데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 증시를 보시면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0.1이죠. 그러니까 큰 등락도 없었어요 오늘. 네. 미국이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캔들 일본의 이 증시 네. 캔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작죠. 거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잠깐만요. 네, 이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이쪽에 뭐 번호를 아예 안 찍으신 분들이 계셔갖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몽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일본 증시를 보면 별로 안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 네, 중국 증시는 0.4% 올라서 끝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캔들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큰 폭락이 나올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 아시아 국가들 보면 다 추석 세잖아요. 일본은 안 세지만 뭐 중국, 당연히 홍콩도 세는 거고 뭐 어디예요 저기 중국하고 저기 대만 다 세요 추석을. 우리만 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멀쩡해요. 그리고 이제 하락에 나오다가 슬슬 멈춘다고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인도도 보시면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0.7%. 대만 있죠? 대만 오늘 0.08%, 그러니까 큰 등락 없이 그냥 보합 마감했어요. 근데 캔들이 작죠, 그렇죠? 네. 하락을 점점 하락 속도를 줄이면서 캔들이 작아지고 있다고요. 변동성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고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이 나올 때는요 변동성이 죽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대만 증시를 보시면 크게 보면 쌍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쌍바닥. 크게 봤을 때 쌍바닥을 찍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 나중에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6월달에. 이때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2번이 더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 답답하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1번보다 2번이 더 힘들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건 손절했더니 그냥 팔아버렸더니 날아가는 거. 다 정리했더니 여기서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2번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힘을 내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세요. 옛날에는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무슨 사극에 나오는 그 충신처럼, 그죠? 임금한테 이제 목을 내놓고 그 충원을 드리는 충신처럼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제 그럴 정도로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애걸복걸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원하시면 손절해라. 무방해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주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낫더라고요. 네. 비관론자들이 덜 된대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도 손절을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네. 꼭 아셔야 돼요. 네. 이때 주가가 6월달에 우리도 폭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때 힘든 게 10이었다면 여기서 하락하는 거는 얼마냐면 한 50 정도 됩니다. 곱하기 5에서 한 50. 5배 정도 힘들다고 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팔았는데 급등했다. 그때 느끼는 상처는요. 여기에 한 100쯤 곱하시면 됩니다. 과장이 심한 것 같다고요? 겪어보시고 이제 다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그대로 저기 하는 거죠. 고생만 하고 이제 속만 쓰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이 지금 슬슬 죽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끝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코스피 지수를 다시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괜찮았다니까요. 네. 별로 등락이 없었는데 장중에 코스닥 있죠? 코스닥을 보시면 심하게 밀렸어요. 마이너스 1.8. 누가 보면 이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5% 이상 하락하면 네, 급락 나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거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누가 많이 팔았느냐 보자고. 아니 다른 나라들 멀쩡한데 코스피도 별로 안 빠졌는데 왜 여기만 그런가요?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오늘 환율 또 올라갔죠. 환율 올라갔는데 여전히 외국인이 탈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나가고 있진 않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소 쪽을 잘 보시면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그렇게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수가 못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주식을 삽니다 요즘에. 이 기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외국인은 조금 팔고 기관이 다시 사고 있어요. 그죠? 네.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 아주 조금 이건 판 것도 아니에요. 기관 200억 순매도 이건 판 것도 아니라니까.
그죠? 네. 별로 판 거 없어요 오늘. 근데 뉴스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코스닥을 매도해서 코스닥이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순매도가 맞기는 맞지만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네? 이거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하게 빠진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개인들이 오늘 투매했어요. 근데 투매를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초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개인들이 팔았다 그러느냐? 팔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는 이해 못해요.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투매를 좀 했는데, 자 보세요. 투매를 어느 식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투매가 나온 종목도 있고 안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틀려요. 특정 테마나 특정 뭐 전체가 다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뭐냐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주식을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 투매가 나왔고 실제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빠졌어요. 조금 폭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눌렸다. 바이오가 좀 눌렸기 때문에 조금씩 빠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코스닥이 빠진 건데 거기에 개인들이 투매를 했다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럼 개인들이 왜 투매를 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2주 저기 라이브 연대는 지난주 초반인가 네, 미리 해드렸는데 달력을 보면서 얘기해 드린 게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 이게 달력인데요. 잠깐만요. 달력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9월달 달력인데 여기에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끝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 개인들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심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손실이 많이 나서 경제가 안 좋아서 증시가 폭락에 나와서 심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거 있죠? 네. 이러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기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행세하는 일부 유튜버들, 그죠? 네.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심리가 그런 걸 보고 되게 안 좋다고요. 왜 안 좋냐면, 자 보세요. 지금이 이제 9월 5일이죠. 8월달에 얘기했다고 보면 우리 저기 라이브에서는 8월달에 미리 얘기해놨는데 9월 그 우리 명절이 언제예요?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9일부터 금요일입니다. 9, 10, 11, 12 여기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요. 추석 전 일주일 동안은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개인들이 주식을 좀 팔아서 설 전에 좀 파는 게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할까봐 지레 겁먹어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분들의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최대 고민이 뭐예요? 집에 돈 좀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뺀다고요. 눈물에 손절을 하는 거죠. 부득이하게. 남자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빼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이 휴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까지 돈을 찾으려면 언제 팔아야 돼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팔아야 목요일까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약간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다고요? 추석. 네. 개인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추석 전에 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8일 있죠? 8일 날은 뭐가 있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개인들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거의 그런 적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서 폭락 나온 적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다 회복되고. 이제 파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지수를 맞추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전에 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이내 좀 지수가 약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파생이 뭐냐면 결국엔 지수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이걸 맞추는 거 아니야 만기일까지 그죠? 예, 어서 오세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쓴다고. 파생에다 큰 놈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홀짝하는 거야 홀짝.
홀짝하듯이. 그거 한다고 바빠요. 그 파생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변동성은 있지만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이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실체를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개인들이 첫 번째 추석 그리고 요거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 나올 수 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를 생각하고 겁먹은 사람들이 오늘 투매를 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는 꽤 들어오셨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라이브에서만 얘기하고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 반응들 심리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한대요? 언제쯤이에요? 네, 대충 여기쯤이에요. 날짜도 필요 없어. 대충 여기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목요일날 발표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요번에 금리 인상을 미국이 0.5%를 하느냐 0.75%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여기에서 뭐가 발표돼요? 미국의 무슨 CPI, 소비자 물가지수, 기타 등등등이 발표가 되거든요. 연준이 선호한다는,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기에는 가시밭길인 거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추석에 미국의 무슨 지표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 금리 인상 0.5냐 0.75냐. 오, 이런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괜히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몰랐다가 괜히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냐 뭘 어떡해요. 그냥 지나가게끔 두는 거지. 지금 태풍 지나가고 있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이제 비 피해가 없도록 뭘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아파트에 요즘에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차나 그냥 어디 안전한 곳에 주차해 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농사 지시거나 이런 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그거 아세요? 태풍 못 이겨요.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알고 있어도 태풍을 못 이깁니다. 마음의 준비만 조금 할 뿐이지. 그죠? 바깥에 있는 뭐 물건에다가 약간 뭐 돌이나 하나 얹어 놓는 게 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예보랑 똑같아요. 지금 뭐 태풍 온다고 막 계속 예보를 해주죠. 좋아요. 이거랑 내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비유를. 그렇게까지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왜냐면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몇 날 며칠째 계속 태풍 얘기하니까 저는 솔직히 짜증나요. 저랑 똑같다 2번 찍어보실래요? 전 짜증나거든요. 네. 태풍 얘기만 계속하니까 짜증난다고요. 뭐냐면 이게 부작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합시다.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TV 틀면 속도가 빨라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빨라졌답니다. 더 세졌답니다. 이러면서 아유 진짜 왼수들 진짜 욕 나와요 진짜. 걱정을 해주는 건지 걱정을 끼치는 건지. 네? 나 언론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네? 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더. 이게 똑같은 거예요. 9월 8일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랍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심리 안 좋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마녀가 4명이나 있다고요? 네. 또 잘난 척한다고 또 쿼드 어플 위칭돼 이러면 추석이 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CPI가 발표돼요. 이거 높게 나오면 우리 끝장납니다. 그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한국과의 이제 금리 인상, 금리의 차이가 역전이 돼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달러까지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외환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낫지. 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태풍이 어디쯤 지나고 있는데 빨라졌답니다. 그냥 차라리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낫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끝나든가. 근데 맨날 보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죠? 네, 걱정되니까 참 뉴스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뉴스를 많이 보니까 언론사는 그래야 광고 수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뉴스를 많이 보게 해야. 네? 그냥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고요.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다 지나가요. 근데 이제 태풍이 오면은 이사 못 가시잖아요. 아니 태풍 온다고 갑자기 집을 급매로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산의 마린시티 요즘 요번에 걱정 많죠? 거기 사는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 세게 온다고 3일 만에 급매 내가지고 집을 뭐 몇 억 싸게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으면 그분이 좀 너무 성급하신 거지. 그죠? 근데 주식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맘만 먹으면 시장가 매수 누르면 시장가 매도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매가 나왔고 코스닥 특히 개별주 쪽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투매가 나오면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주식이 또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던지는 거 누가 던져요? 세력이 던지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던지는 거예요. 주가가 언제 올라가냐고요? 그분들이 나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야 올라간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쥐뿔도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저 중학교 때인가 언제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휴거설이 있어가지고 뭐 이단 종교 난리 났을 때가 있어요. 1990년대 때.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는데 거기 휴거 나오잖아요. 휴거 말세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늘로.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못 올라가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남아야 이 주식이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 그 믿음 아무리 흔들고 괴롭히고 때리고 쥐어박고 답답하게 만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그죠? 네,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올라갈 때 거기에 같이 수익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랑 비슷해요 이게. 근데 이제 믿음 약하신 분들, 팔랑귀. 저랑 같은 침대 쓰는 사람이 팔랑귀거든요. 무지막지합니다. 뭐 내 방송 안 들을 테니까 욕 좀 하면 팔랑귀 무지막지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한 분인데 그러니까 팔랑귀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그런 분들 일부가 털려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는 건 사실 좋은 건데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죠? 네. 절대로 너무 일기예보 같은 것도 평상시에 많이 보지 마세요. 근데 수시로 체크하셔야죠. 왜냐하면 기상청이 100% 맞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적당히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 시황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모든 걸 다 하시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근데 이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왜냐하면 10월달 되잖아요. 10월달 되면 공휴일도 있어서 우리나라 쉬는 날도 있거든요. 10월달에도 옵션 만기일 있고요. CPI 이거 매달 발표되고요. 금리 인상 우리나라건 미국이 건 또 해요. 매달. 그럼 다달이 맨날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네. 주식으로 돈 버시기 전에 치매 옵니다. 치매. 네. 대상포진 걸리세요. 대상포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고생해서 돈 벌죠?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네. 병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병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겠다.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번에 아주 태풍 때문에 하도 그래가지고 별 피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기에다가 태풍까지 뭐 강력한 슈퍼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심리가 아주 위축이 돼버렸어요. 제가 주말에 여기저기 뭐 쇼핑몰, 그 다음에 뭐 테마파크 앞에도 지나가 보고, 뭐 어디 캠핑장, 항상 꽉 차 있었던 캠핑장도 지나가 보고 다 해봤는데 사람 없어요. 주말에 사람 없다. 주말에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없어요. 태풍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심리라. 그래서 지금 또 환율은 급등하죠. 그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고개 숙이고 있죠. 그죠? 네. 사람들이 애매하니까 지금 모든 거를 올스톱한 거예요. 애매하니까. 종목마다 아무튼 투매가 조금 나온 것도 있고 아예 안 나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왜 투매가 나왔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게 그 뉴스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지금은 수급하고요. 수급 즉 돈이랑 거래량 같은 얘기죠.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진짜 뭐 더 떨어질 것처럼 생겼죠. 근데 개별주나 테마주는 안 그래요. 제가 이따가 낮에 제가 영상 녹화 하나 남겨놓은 게 있는데 영보학이라고 이런 걸 올려놨거든요. 이게 재료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이따 올릴 건데 나중에 회원들도 설명드렸고 차트가 어때요? 이거 사실은 얘기 아닙니다. 이제 거래가 이게 되게 없어요. 오늘 거래량이 16,000주라서 제가 여기서 자 이거 내일 점산 겁니다. 사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내일 바로 하한가 맞아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거보다는 거래량이 16,000 4,000원짜리인데 16,000원이거든요. 16,000주 거래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추천한다고요? 그것도 무방해서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사시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거래량이 16,000주밖에 안 돼요 오늘. 이런 거를 추천하는 거는 회원들한테 정회원들한테나 이제 잘 설명해놓고 나서 하는 거지 무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네. 살아있잖아요. 차트가 그죠? 요즘에 투매 나오고 막 그랬는데 횡보하고 살죠. 살아있죠. 이런 거 많습니다 요즘에. 네? 많다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뭐예요? 말 나온 김에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에너지 관련주 있죠?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게 오늘 그죠? 네. 대성에너지. 자 하나씩 봅시다. 살아있다니까요. 상한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안 죽었어. 살아있어. 대성에너지. 자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에너지 단톡방에서 추천했는데 여기서 그랬어요. 마이크 잡고 너무 오래 가지고 하지 말라고. 빨리 팔으라고. GSE 살아있죠? 11% 상승 마감. 중앙에너비스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흥부석유 오늘 상한가를 보냈어요. 그죠? 한국석 좋죠. 네. 그 다음에 석탄 관련주들 보면은 LX 인터내셔널 안 내려와요. 이것도 옛날에 단톡방에서 추천한 건데 GS 글로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잘 견디고 있는 거죠.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아있어. 그 세진중공업처럼 박스권 딱 돌파하고 나 말리지 마. 뭐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죠? 이랬다니까요. 원전 테마주 크게 빠진 거 없잖아요. 그죠? 투매가 좀 나와서 그렇지. 조금. 그죠? 원전 테마주는 나눠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한동훈 씨 테마주 아세요? 한동훈 씨. 오파스네. 지난번에 여기서 이거 물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그랬죠? 네. 진짜로 급락 나왔어요. 그리고 급락 나왔다가 지금 3개월 지나니까 차트를 돌려세우고 있어요. 한동훈 씨 대장주였어요. 오파스네. 한동안 안 갔거든요. 이게 대장주가 과열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러놓고 있다가 돌립니다. 완벽하게 돌려세운 게 아니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완벽하게 돌려세운 게 아니라 돌려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한동훈 씨. 그 다음에 뭐예요? 히링 같은 거, 그죠? 사우디 네옴시티 살아있잖아. 한미글로벌 추천을 할 걸 그랬어요. 그죠? 한국종합기술 안 갔지만 살아있잖아요. 다스코 살아있죠? 네? 뭐가 문제예요? 살아있는데. 응? 아침에 빗물 테마주 우원개발 상한가 못 갔지만 9% 양봉으로 끝났고 시간에서 3%또 상승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그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저기 태풍 관련 수혜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되게 좀 애매하게 가서 그 공략하시는 분들 좀 애를 먹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제 애를 먹게 하고 있는데 끝난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태풍 수혜주들이 어떻게 끝날지 나도 궁금해요. 지금 옛날이랑 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 효성 OMB 멀쩡하잖아요. 오늘 급등 안 해서 그렇지. 급등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실망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갖고 놀라셨을 수 있는데 지수가 많이 빠진 거지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종목마다 종목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던진 사람도 있고 국순당 이런 거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죠? 혼자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개인들이 힘드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던지는 거예요. 동원수산 살짝 떨구죠? 네, 뭐겠어요? 그냥 개인들 그 중에서 일부가 던지는 거야. 이런 거 분차트로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아침부터 어느 특정 라인을 툭툭 건드려요. 여기 보시면 올라올 때 거래가 나온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거래거든요. 그냥 불안하니까 아침부터 이게 1분봉이에요. 동원수야. 아침부터 파파박 살짝 올라왔다가 지수 빠지니까 또 거래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푹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10시까지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거래가 조금씩 나오면서 밑으로 쭉 흐르죠. 그러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9월달에 좀 있으면 추석이고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금리 인상도 얼마 안 남았고 태풍 지나가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에이씨 지겹다. 팔아버려. 그 욕이 1분봉이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4,500주에 4,500주.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었어요. 만원짜리 대충 9,000원짜리니까 계산하기 좋게 만원짜리라고 하고 4,500주면은 말 그대로 4,500만원어치. 그냥 개인이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시장가에. 그렇게 해서 장중 저점을 다시 잡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지수도 빠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또 스르르르 또 빠지네 던지자 2천만원어치 3시쯤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투매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투자 종합 있잖아요. 크게 보면 개인들이 산 걸로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개별주 하나하나씩 보면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초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항의를 한다니까요. 저보고 돌팔이라고 해요. 오늘 개인들이 투매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샀는데 이게 어떻게 투매했다는 거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때요? 투매 나온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까 종목 하나 뭐였죠? 국순당? 국순당 분차트 보죠. 똑같지 않아요. 네? 반박을 해보시라니까요. 아침 9시 미국 지수가 금요일날 급락했으니까 아침 9시부터 누가 던지는 거예요. 나가자. 이제 오전 10시 장중 저점을 여기 형성을 했죠. 제가 분차트 되게 잘 보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런 초단타를 잘 안 치니까 무방에서 뭐 이렇게 설명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얘기해드릴게요. 옛날에 단기 매매 무지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하긴 하는데 저기 유로 단톡방에만 내죠. 유로 단톡방 오늘 라이브랑 문자반에 종목촌이 안 나갔는데 유료 단톡방에는 종목촌 나갔거든요. 그거는 상한가 갔어요. 시초가 하나도 안 뜨고 그대로 상한가 갔어요. 라이브 쪽도 좋은 거 내드려야죠. 근데 여기 오전에 장중 저점을 깨잖아요. 살짝 깨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깨요? 누가 던진 거예요. 이만큼. 얼마 던진 거예요? 대충 14,000주. 자, 8,000원짜리 14,000주.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빨리. 대충 1억이죠. 대충. 이런 건 대충 계산하시는 겁니다. 1억? 1억 좀 더 되겠다. 그죠? 던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거래 보이죠? 전저점 깰 때마다 거래 보이죠? 네. 이래서 자기들끼리 박살내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해 정말 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자기들끼리 던지는 거야. 자기들끼리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쫙.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하나가 울기 시작하면 같이 울잖아요. 애기들 같은 거예요. 애기들. 개인들이 샀다고요? 개인들이 투매 안 했다고요? 이게 투매한 거지 뭔데요? 네? 그냥 보시라니까요. 누가 여기서 돈을 벌었겠어요? 국순당이 여기란 말이 오늘 8,000원 깨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 차트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거라니까요. 여기 전저점이 깨지니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전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6월달 졌죠? 여기를 오늘 깨니까 거기 8,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게 8,000원이 생명선이었던 거예요. 여기를 깨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손절하신 분들이 저분들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욕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국순당 이거 지금 얘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눈에 띄는 거 하나 얘기 드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절하셨겠냐고요. 경쟁력으로. 샀으면 만원대에서 많이 샀을 텐데. 그죠? 그럼 만원에 사가지고 여러분들 8,000원은 8,000원 이하 손절하면 얼마예요? 20% 30% 넘게 손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만원에서 11,000원에 샀을 텐데 12,000원에 산 사람은 손해를 더 봤을 거고 30% 산 봤을 거고. 그죠? 눈물의 손절이고 눈물의 손절. 더하겠거니 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효송화인비나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꾹꾹꾹꾹꾹 눌러놓는 것도 있어요. 왜 집에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압축 분무기. 분무기 중에 압축 분무기 아시죠? 왜 분무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 말고 이렇게 펌프 그죠? 네, 쫙 한 다음에 최대한 압력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 밸브나 아니 밸브를 열거나 손잡이를 딱 누르면은 물이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꽉꽉꽉 눌러놓은 게 있어요. 네. 매집주들. 근데 여기 이제 국순당은 이제 매집주라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힘드니까 나간 거예요. 그냥 과열됐을 때 산 거죠. 신고가 아니에요. 그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보통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샀다고 보면 돼요. 그분들이 오늘 30%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손실 보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힘드셨으면 손절을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나면 네, 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바닥 나오는 차트를 왜 모를까요? 네, 들고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바닥 나올 때 거의 털거나 손절하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잘 못 잡아요. 네. 경험이 부족해서 네. 들고 있어도 쳐다보기 싫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를 오늘 했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종목에서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JG케미칼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투매가. 옆으로 무슨 진짜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쭉 잡아당겨요. 투매도 안 나와요. 이게 저희 방에서 옛날에 수익냈던 거 아니에요. 파뮤, 바이오에탄올, 뭐 수혜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 지금은 지수가 오늘 좀 코스닥이 하락을 좀 많이 해서 놀라셨을 텐데 크게 보면은 투매 안 나온 건데 종목마다 약간씩 투매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약간 국순당 저런 거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잠깐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바닥 아니야? 저평가 아니야?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되게 진짜 속된 말로 하면 밥맛 없게 만들어요. 차트를 진짜 밥맛 떨어지게.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자, 여기서 얘기 많이 했죠. 이게 올라와야 지수가 좀 예쁘게 만들어질 거라고. 네. 이건 알았어. 쌍바닥을 찍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가지, 그죠? 미국의 F는 그냥 갔는데 삼성은 이렇게 나왔어야지. 네. 아무튼 이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되게 뭐하다고요? 심리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애매하니까. 아까 쭉 달력 펼쳐놓고 얘기했죠? 거기다가 강한 태풍까지 지나가니까.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언제 제일 안 좋은지 아세요? 네. 내 목숨 잘못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요, 가난해질까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목숨이 잘못될까봐 그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백신 제일 많이 맞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인가? 90% 넘잖아요. 안 맞은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백신 맞았어요, 2차까지. 근데 백신 맞은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응?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얘기 왜 해드리냐면 언론에 너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거를 코로나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라고 있으니까 항상 알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항상 언론한테 속는다는 거. 세력이 언론을 통해서 속이는 건데 백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맞았지만 너무 많이 맞은 거야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과 재산이 1번이거든요. 재산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요소가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공감 가시는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 공감 안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그렇다는 거 못 느끼세요? 너무 휘청휘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려고요? 천만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헬조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국민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을 벗어나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죠. 기법이나 이런 걸 배우려고 애쓰시기보다 여태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을 바꾸시라고.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바꿔야 주식이 잘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식을 잘하는 성격이랑 그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아내시면 돼요.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못 맞추거든요. 주식 잘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걸 연구를 잘 해가지고 성격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셔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투자종합도 보면서 개인들이 샀는데 뭔 소리 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다, 걔도 투매했다. 그러니까 쭉 얘기 드리잖아요. 맞죠? 얘기 들어보니까 맞죠, 그죠? 근데 어느 이제 특정 종목은 또 개인들이 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중소형주는 개인들이 오늘 좀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연습 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힘드시죠? 왜 안 힘드시겠어요? 그죠? 편안하게 돈 좀 벌어볼까 싶어서, 그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이거 뭐 편하기는커녕 맨날 그냥 두들겨 패기나 하고 누르기나 하고, 그죠? 아까 그 압축 분무기처럼 그냥 꾹꾹꾹 누르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생각을 바꿔보시면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백종원 씨 유명하신 분, 그분도 보니까 그분은 타고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 기질이 타고나신 분인데 그분도 실패 많이 했었다면서요, 그죠? 맞아요. 그분 망했을 때 되게 크게 망하셨더라고요. 빚도 엄청 나고, 그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면 그래, 망하려면 차라리 저렇게 크게 망하는 것도 낫다. 일어서잖아요,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일어설 수 있거든요. 일어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설령 주식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분들 많아요. 주식은 들고 있지만 이러면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응? 백종원 씨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백종원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났겠죠, 그죠? 자기 꿈을 이뤘잖아요. 그죠?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잘 되실 수 있으니까 넘어지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시고 아직 안 넘어지신 분들은 끝까지 안 넘어지시려고 버티셔야 됩니다. 주식은 많이 사고 팔아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뭐예요? 네, 체력, 즉 지구력이 받쳐줘야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다 맞죠,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력이 받쳐줘야 되고, 남들과 다르게 보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일명 통찰력과 상상력이거든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없으시면 만드셔야 돼요. 왜 애기들 보면은 어렸을 때 그 엄마들이 왜 애들 창의력 길러준다고 막 뭐 가회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각자의 방법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힘드시면 뭐 들어오시면 되고, 네. 찾으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식에서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추석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추석 끝나고 나서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추석 전에는 수급이 원래 한 이렇게 특히 3, 4일 전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좀 판다고, 돈이 없으니까 판다고 조금 개별주나 이게 테마주가 조금 밀려요. 네. 큰 폭락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밀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영보학 같은 거에다 올려드릴 건데, 영보학,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였죠? 뭐였어요? 영보학하고 최근에 분석해서 올린 게 광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쭉 해서 올렸는데 자꾸 올라가죠, 그죠? 네. 자꾸 올라갈 거예요. 네. 거래량이 이제 더 터졌죠, 이제 상한가 그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네. 특정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을 많이 올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누구예요? 제 뒤에 이제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은 테마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을 잘 참고를 하세요. 테마주 얘기를 잘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테마주다, 이러이런 테마주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 여기 무소TV 저기 뭐 유튜브 채널인데 들어오시면 여기 올려놨잖아요. 지금 방송하는 거는 요거고, 영상 하나씩, 요건 10분에서 20분? 길어야 20분짜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여기 맨 밑에 가면은 줄줄이 올려놨어요. 네. 투자 전략, 여기 잘못 들어갔죠. 여기 원전 테마주도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기 하루에 하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 네. 이렇게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종목들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큰 도움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 되실 거예요. 종목 분석하는데.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밤도 아무튼 저기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간밤에 태풍이 이제 남해안 쪽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네, 주의를 많이 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